네, 신영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15강 세계지리 마지막 그 기출문제 영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 범위 뒤쪽에 해당돼서요. 이 기출문제를 활용한 중간고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이 기출문제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영상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2025 수능 9번입니다.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가라는 수력, 지열, 태양광, 태양열, 그러니까 뭐 풍력까지 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네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상위 3개 국가 해서 유럽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를 어떤 걸 많이 하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체크해 볼 게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그 생산량 또는 발전량 같은 경우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두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막국가라 큰 하천도 없고 물이 없는데 수력 발전을 하겠다. 이런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적으로 잘 맞아야만 개발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두 번째가 우리가 좀 따지기 어려운 게 정책적 지원입니다. 비슷한 서부 유럽에 있는 국가이지만 프랑스하고 독일은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저탄소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독일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좀 늦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리 지식으로는 알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아마 보아야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자연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상위 3개 국가 봤더니 첫 번째가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모두 다 냉한대 기후잖아요. 자, 이 냉한대 기후에서는 수력 발전이 발달한다. 왜냐하면 빙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활용한 그죠? 그런 발전 그 시설이 많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와 보니까요.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 뭐든 다 많이 하는 편이라고 했죠. 그런데 영국이 눈에 띄네요. 에스파냐도 보이고요. 자, 이거 보니까 영국이 있는 걸로 봐서는 태양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독일과 영국, 에스파냐 공통으로 다 많이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해안지대에서 그죠? 편서풍을 활용한 풍력 발전, 여기를 아마 발전을 시킬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원을 보니까요. 역시나 독일은 또 위에 있고 에스파냐와 이탈리아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남부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강한 일사량이 있어서 이것을 활용한 태양광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나라가 지중해성 기후로서 여름철 그죠? 많은 일사량을 바탕으로 태양에너지 활용이 활발하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에서는 이탈리아, 러시아와 함께 좀 작은 나라죠. 아이슬란드가 눈에 띄어요. 아이슬란드는요, 불과 얼음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우리가 뒤에서 지형을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화산이 많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지열을 활용해서 그 나라 전체 에너지 중에 상당 부분을 충당한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러시아와 함께 아이슬란드가 눈에 띄는 것으로 보아 지열 발전 이렇게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4개의 에너지를 추론해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지열 발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다. 요거요, 미리 학습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죠? 아주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신재생 에너지별로 발전량 순위 같은 것들을 이미 터득한 친구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강조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다 느꼈을 텐데, 전 세계에서 어떤 발전량이 제일 많은지 잘 모른다면 일단 긴가민가 해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면 물음표 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다만 우리가 그냥 물음표 잘 몰라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미국이 지열 발전하기 좋은 곳인지를 찾아야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서부 지역을 보면 신기조산대, 그죠? 우리 로키 산맥과 같은 신기조산대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열 발전을 하기에 나쁜 자연환경은 아니구나. 요런 것들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요 정도까지만 해놓고 2번으로 갑시다. 아이슬란드의 발전량은 풍력보다 수력이 많다. 자, 풍력보다 수력이 많다. 예, 맞는 말이죠. 일단 우리가 수력 발전 자체가 워낙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 발전량 자체가 많고요. 쌤 아까 아이슬란드가 뭐라 그랬어요? 불과 얼음의 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 요걸 불과 얼음의 섬이다. 그래서, 이게 불이라는 건 지열이고, 얼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제 빙하지형으로서 수력 발전을 하기에 좋은 그런 자연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신할 순 없지만 아마 풍력보다는 수력이 많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꼭 X죠. X 쳐놓고 약간 물음표 이렇게 하나 달아놓으면 아마 시험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덴마크의 발전량은 다가 뭐죠? 태양보다 풍력이 많다. 덴마크 같은 경우도요. 북부 유럽으로서 1년 내내 흐린 날씨가 많은 그죠? 그런 특징을 보여줄 것이고 또 더군다나 워낙 고緯도 지역은요. 겨울철에는 태양광, 태양열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낮이 워낙 짧잖아요. 그래서 낮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도 이 태양광, 태양열은 활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반면 풍력 같은 경우는 바다가 이제 그 바다에 접해 있는 면도 넓고 이래서 아마 덴마크는 태양광, 태양열보다는 풍력이 많지 않겠느냐 요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라는 지열은 다보다 태양광, 태양열보다 발전 시 기상 조건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 날씨에 따라 제약을 받는 건 태양광 쪽이죠. 지열은 많이 받지 않고요. 네 가지 중에 세계 발전량은 수력이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꼭 외워야 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 탄, 가, 수, 원 했습니다. 이 다음에 신재생이잖아요. 수력을 제외한. 자,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그죠? 수력은 별도로 떨어져 나갔네요. 그 다음에 원자력, 나머지 신재생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수력은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많다. 자, 그래서 확신할 순 없지만 1번, 2의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 푼 문제고요. 수능 특강에 이 부분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아예 원그래프에서 나와 있기도 하고 1등 미국, 2등 인도네시아에서 나와 있는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자, 잠깐 뒤로 가서. 자, 이거 우리 수업교재 76쪽에도 있고 수능 특강에도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공급 현황이라고 해서 미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원, 그죠? 두 번째로 많은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열의 비중이 요 정도 된다. 그래서 주요 생산국들 중에 이제 이 정도 되는 규모의 물론 이게 이제 조각 케이크 모양이랑 뭐 이렇게 아이슬란드의 이런 그죠? 요런 모양이랑 비교하기가 단순 비교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이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 요걸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올해 수능 특강을 보면 아예 미국이 공급 비중이 제일 높다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열 발전량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25 수능 12번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에서 많은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중 하나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 곡물 수출 수입량이네요. 이번에는 자, 얼마나 수출하고 얼마나 수입했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쪽은 인구 대비로 곡물 생산이 많은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아메리카라든지 오세아니아 그리고 유럽까지 요런 것들이 수출이 좀 더 많고 유럽까지 해서 수출이 좀 더 많고 자, 수입이 많은 데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아시아라든지 농업기술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요런 쪽이 수입이 많다.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가나다라마 놓고 보면 자, 수출량이 상당히 많은 곳이 나라마예요. 여기는 수출이 많아요. 수입이 많은 곳은 가와 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출부터 볼까요? 수입부터 볼까요? 자, 수출부터 보겠습니다. 수출량이 수입량에 비해 훨씬 많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거래 규모 자체가 작으니까 여기가 오세아니아겠네요. 거래 규모 자체가 작은 건 보통 오세아니아니까. 자, 그 다음에 라하고 마 놓고 보면 수출량과 수입량에 있어서 수출량도 상당하지만 수입량도 많은 여기가 유럽. 그 다음에 정말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굉장한 양의 곡물을 생산하는 게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 미국 같은 곳이니까 여기가 아메리카. 요렇게 놓고 푸는 것이 합당하겠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량에 있어서도 막대한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아시아가 수입량이 많고 나머지 아프리카 요렇게 짝을 지어주면 어떨까 해요. 자,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놓고 그 다음에 곡물의 순수출과 수입량을 따져보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자, 곡물의 수출량. 자, 언제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곡물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 요건 중요하죠. 미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등이 중요한데요. 자, 보면은 2019년도까지는 B 나라가 1등이었다가 이제 2등으로 밀려났어요. 곡물 수입량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공부한 바가 있었던가요? 자, 이 부분도 사실 수업 시간에 다루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꼼꼼히 보기에는 아마 좀 지엽적이다 생각했을 텐데 저희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고 선생님도 한번 언급하고는 넘어갔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중국이 1등, 2등 정도 하니까 B가 인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양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도가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1, 2위를 곡물 순수입량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요게 어디 나왔냐면요. 우리 수업 자료 자, 잠깐 또 뒤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교재 69쪽에 보면 또 수능 특강에도 있어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곡물 수출량 1위는 미국이죠. 그죠? 요 자료 기준 연도는 2020년인데 2020년 기준으로 곡물 1등은 미국이고 자, 그다음에 수입량 1등은 중국인데 2등은 일본이네요. 이게 왔다 갔다 했었다는 거죠, 과거에. 그래서 2등이 일본이라는 거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잘 안 봤던 친구들은 꼼꼼하게 봐둬야 될 것이고 이처럼 수능 특강에 나왔던 그래프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보았다가는 틀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인도가 아니고 일본이다. B번이 인도가 아니고 일본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놓고 보면 아이고 이게 하트가 됐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나의 곡물 수출량, 오세아니아의 곡물 수출량 중 밀 수출량이 가장 많다. 네, 오세아니아에서는 옥수수나 쌀은 안 해요. 그죠? 오스트레일리아의 막대한 밀 수출, 요게 맞고요. 라에서는 유럽에서는 소사육두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존재한다. 소사육두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는 브라질이죠. 자, 브라질은 유럽에 있지 않습니다. 마에서는 옥수수의 최대 수출 국가 미국이잖아요. 자, 여기가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A는 미국이고 B는 일본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에서 5번인데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1번을 찍고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B가 인구가 두 번째로 많았다가 가장 많아진 인도가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곡물의 수입량에 있어서는 일본이 확실히 많은 걸 보여주고 있고 요 일본과 관련돼서 최근 이슈가 하나 있어요. 지금 2025년에는 일본의 쌀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쌀을 막 관광객들이 와서 사간다 이런 뉴스도 보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의 가뭄과 폭염 그죠? 요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유통 단계의 문제다. 그 다음에 정부의 감산 정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의 쌀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하나 알아두십시오. 만약에 쌀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을 때 올해의 쌀 부족 문제 한번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3번으로 갑시다. 이건 옛날 문제네요.
자, 새 식량 작물의 아시아 대륙 내 지역별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각은 밀, 쌀, 옥 중 하나입니다. 자, 동아시아라는 건 우리나라, 중국, 일본인을 뜻하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입니다. 자, 한번 쭉 보면 일단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는 건조아시아입니다. 여기는 건조아시아라서 내건성이 뛰어난 작물만 재배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건성이 가장 뛰어난, 그래서 여기는 내건성, 건조한 상태를 잘 견디는 그런 작물이 그나마 잘 자랄 거예요. 나머지들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내건성이 뛰어난 작물인 밀이 여기서 그나마 생산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C가 바로 밀이라는 거죠. 동남아시아는 몬순아시아 지역으로서 강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밀을 기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 밀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할 거 없이 모두 많이 하는 거, 요게 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죠?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쌀 엄청나게 생산되니까. 그리고 아시아가 주력 재배 지역은 아니지만 중국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옥수수. 그래서 옥, 쌀, 밀 놓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수수의 최대 수출국은 아시아가 아니고 앵글로 아메리카에 위치하고요. B의 대부분이 쌀의 대부분은 가축의 사료 아니죠. 가축의 사료는 A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밀은 새 작물장이 중 단위 면적 땅 생산량이 가장 적죠. 가장 많은 건 옥수수죠. A는 B보다, 옥수수는 쌀보다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옥수수와 쌀 중에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건 쌀이죠. 아니고요. B와 C의 기원지는 쌀과 밀의 기원지는 아시아에 위치한다. 요게 맞습니다. 자, 쌀의 기원지는 동남아시아, 밀의 기원지는 서남아시아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쌀의 기원지가 우리나라다 이런 얘기도 가끔 들리는데, 예, 좀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는 이제 열대 지역에서 아마 발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21년 수능 8번. 그래프는 주요 가축의 지역별 사육 두수를 나타낸 것이다. 돼지, 소, 양. 자, 놓고 갔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 여러 아시아 지역이 나오는데 요 중에서 우리가 돼지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죠. 탕수육 떠오리라고 했습니다. 돼지 하면 중국은 동아시아에 있다. 요게 먼저 눈에 딱 들어오면 문제 풀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돼지 비율이 유난히 높은, 그래서 혼자 막 많은 양을 재배하고 있다, 사육하고 있다. 요런 걸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나번에 있는 이 84%가 눈에 들어왔어요. 동부아시아에서 무려 84%, 아시아 전체의 84%를 사육하고 있는 그 가축, 요것이 바로 돼지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지를 빼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남부아시아에서 60%나 기르는 거. 자, 요 가축이 소라고 봐야겠죠. 소를 신성시하는 인도 같은 데서 이제 소 워낙 두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양인데, 양은 비교적 건조한 데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에서도 비중이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놓고 소, 돼, 양 놓고 봅시다. 자, 소는 이슬람 국가에서 식용 금기시하지 않죠. 돼지를 금기시하고요. 돼지는 모직공업, 모직에서 모자가 털모자라 그랬죠. 털모자, 털을 이용한 그 공업, 요거는 양과 관련된 얘기일 거고요. 자, 양의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다. 이거 그랬던 것도 같아요. 그죠? 이거 잘 모르겠어요. 요것도 그랬던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일단 물음표 하고 넘어가시는 게 시험장에서는 훨씬 합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돼지는 소보다 벼농사 지역에서의 노동력 대체 효과. 벼농사 지역에서 노동력을 돼지가 대체할 수는 없죠. 이거 서로 바뀌었고요. 나는 다보다, 돼지는 양보다 유목에 적합하다. 돼지 다리 짧아서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서로 반대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쌤 수업 시간에 양꼬치 얘기했었죠. 양꼬치 중국 요리죠. 그죠? 요거 얘기하면서 중국이 양 많이 기른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 3번이에요. 네, 이어서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주요 화석에너지 자원 AC의 세계 소비량에서 가다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가나다 세 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미지수가 지금 6개네요. 나라 3개, 자원 3개. 자, 화석에너지 3개 하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일 것이고 나라 3개를 보니까 미국, 중국, 인도네요. 아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나라 3가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가다는 세 국가 중 하나고 각 자원별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래요. 그러니까 A 자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세 나라 합쳐서 한 70%나 되는 자원을 이 세 나라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나라가 특정 자원을 거의 절반을 소비하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절반이나 되는 에너지를 혼자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석탄 중국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번 나라가 중국이 되고요. A는 석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A 자원은 중국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는 나라, 아직 개발도상국 상태인 인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인도, 그러면 다 나라는 미국 되겠네요. 그리고 미국은 천연가스와 석유 모두 다 많이 사용하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이 석유냐 보면 비자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는 가정용, 난방용, 상업용으로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할 일이 없을 걸로 보여요. 일단 기후 자체가 난방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당히 많은 기술력과 그 비용이 들어가는 천연가스를 개발할 여력도 아직은 모자라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C가 천연가스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가나다 놓고 문제 풀겠습니다. 이런 것도 눈 헷갈리니까 그대로 놓을게요. 자, 먼저 가나다 같은 경우에는 인도, 중국, 미국. 그 다음에 자원 같은 경우 석탄, 석유, 가스 놓고 갈게요. 자, A는 석탄은 산업용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아니죠?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거 석유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B고요. 자, A, C 중 상용화된 시기는 가장 이른 거 석탄이겠죠? 아니고요. 세계 자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석유, 그 다음이 석탄, 그 다음이 천연가스 순이네요. 요게 맞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인도는 천연가스의 최대 수출국이다. 아니죠. 천연가스는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는 아메리카 대륙에, 인도는 아메리카 대륙에, 나와다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죠. 이것도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6번째 문제. 이수능 12번. 그래프는 식량자료 ABA 재료 지역별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밀과 옥수수 중 하나입니다. 쌀은 없네요. 자, 쌀은 없다는 거 하나 표시해 놓고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작물의 생산량을 다른 대륙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A, B가 작물 중에 하나인데 A는 유럽 비율이 좀 낮고 오세아니아는 거의 없어요. 반대로 B는 유럽 비율이 꽤 높고 오세아니아가 적은 땅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오세아니아가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밀. 그죠? 오스트레일리아의 밀이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B가 밀로 보이고 A가 옥수수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에서 이렇게 좀 놓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이제 그러면 가와 다가 각각 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가 있으니까 남은 대륙이 뭐가 있냐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가 있네요. 이 셋 중에 아시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뭐냐?
요걸 먼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 비율이 높은 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보면 밀 같은 경우는 지금 라틴 아메리카나 앵글로 아메리카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옥수수가 아메리카 비율이 높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는 주로 옥수수가 많잖아요. 자, 아시아는 생산량에 있어서는 인도, 중국이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모두 다 생산을 많이 합니다. 물론 쌀만큼 압도적이진 않지만 아시아는 모두 다 많이 생산한다. 이렇게 봤을 때 나와 다 같은 경우는 밀은 적고 옥수수 쪽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많은 가가 아시아일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 미국에서 콘벨트에서 나는 양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 나머지가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래 놓고 혹시 문제가 말이 안 맞으면 또 뒤집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가나다 AB 봤으니까 이것도 한번 볼게요. 가나다 하면 아시아,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AB는 옥수수, 밀 되겠네요. 자, 놓고 문제 풀면 B는 A보다, 밀은 옥수수보다 세계 총 생산량이 많다. 밀은 옥수수보다 세계 총 생산량 안 많고요. B는 A보다 바이오에탄올의 원료, 바이오에탄올은 옥수수가 사용 비율이 높죠. 이것도 아니고요. A의 원산지는 옥수수의 원산지는 아시아에 위치한다. 아니죠. A의 생산량이 옥수수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앵글로 아메리카에 해당된다. 맞죠? 미국입니다. B의 수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밀의 수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다에 위치한다. 다가 라틴 아메리카잖아요. 여기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것도 내용 잘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7번째 문제 21수능 19번입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국가나 대륙이 아니라 세 지역의 화석에너지 AC의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화석에너지 세 가지가 나와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가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별 소비량 그래프가 있고, 자, 이 지역을 먼저 보면요. 일단 맨 앞에 나와 있는 여기는 미국과 캐나다, 앵글로 아메리카죠. 자, 앵글로 아메리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된 요 지역, 예, 서남아시아라고 봐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남아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요 지역들을 아마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역을 쪼개 봤을 때 각각의 소비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선생님 지리 자료를 볼 때는 튀는 거부터 보자라고 했습니다. 뭔가 가장 튀어 보이는 게 C예요. C. C는 지금 특정한 지역에서의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화석에너지 세 가지 가운데 특정한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소비되는 자원은 석탄이고 그 특정한 지역이라는 것은 중국과 인도를 말하죠. 특히나 중국은 생산량과 소비량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과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세 지역 중에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죠. 여기서 석탄 소비량이 많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다 지역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지역을 보면요. 나 지역은요. 석탄 소비가 아예 없다시피 해요. 자, 석탄이 거의 나지도 않고 석탄을 쓸 필요도 없는 지역. 바로 서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 산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거의 광산업 말고는 많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데라 예, 그래서 서남아시아 지역이 이제 요렇게 구분이 되고 그럼 나머지 지역이 앵글로 아메리카 요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A와 B가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둘 중에 일단 절대적인 소비량 자체가 B가 많아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자원이 석유인데요. 물론 이게 지금 그 지역을 3개만 하다 보니까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석탄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지만
전 세계를 합쳤을 때 한 요 정도 늘어난다고 본다면 유럽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까지 포함한 전 세계 통계를 보면 이게 조금 더 길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석탄과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이 소비되고 있는 요런 자원을 석유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죠?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소비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 소비량에 있어서는 좀 석유나 석탄보단 적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요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또 잘 써놔봐야겠죠? 가나다 같은 경우는 앵글로 아메리카, 서남아시아, 몬순아시아. 자, 그 다음에 자원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석유, 석탄. 자, 요렇게 놓고 문제 풀겠습니다. A는 B보다, 가스는 석유보다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다. 이거 아니죠. 그죠? 천연가스가 가장 적고요. 석탄은 석유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아니죠. 석탄이 석유보다는 산업용으로 주로 쓰이죠. 그 다음에 A, 가스의 최대 소비 국가. 자, 천연가스를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느냐?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쓴다 그랬어요. 천연가스 같은 좀 비싸고 깨끗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미국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른다 해도 밑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마 미국일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물음표 쳐놓고 높은 확률로 X 이렇게 하면 아주 합리적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네 번째, B의 수출량은, 석유의 수출량은 나아가 서남아시아가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많다. 예, 요게 맞는 표현이죠.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캐나다도 매우 많습니다만은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서남아시아 지역이 좀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 가장 많은 거 석유, 그 다음에 석탄, 그리고 가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째 문제, 2023 수능 10번입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가축 사육 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단 A씨는 돼지, 소, 양 중 하나임. 방금 앞서서 풀어봤던 문제랑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특정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사육되는 그런 것들인데 8번 문항에 있는 나라들은 너무나 전형적인 국가들이라 문제가 좀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많이 사육되는 거 양이죠, 양. 그죠?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많이 사육되는 거 소. 중국에서 많이 사육되는 거 돼지겠죠. 그럼 A, B, C를 각각 놓고 보면 돼, 양, 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돼, 양, 소 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중국은 돼지 사육도수가 소 사육도수보다 많다. 그렇죠. 중국은 셋 중에 소를 제일 적게 키우네요. C는 소다. 맞죠? 돼지는 양보다 유목에 적합하다. 돼지 다리 짧아서 유목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셋 중에 전 세계 사육도수는 소가 제일 많죠. 그죠?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문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23년 수능 15번이네요. 자, 단 가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임 해놓고, 자, 선진국 G7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이렇게 나라가 표시가 되어 있고, 브릭스에 닿는 5나라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브릭스 보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문 첫 글자 조합임 했어요. 자, 브릭스 5나라 여기서 문제 나온 김에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릭스니까 나라 순서대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여기가 브릭스잖아요. 자, 브릭스 국가들 중에 자원이 좀 많이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브라질 같으면 우리가 석유가 좀 많이 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러시아도 석유와 천연가스가 둘 다 많이 납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천연가스를 상당히 많이 소비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자, 인도와 중국은 모두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남아공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남아공도 고기조산대에 해당되는 드라켄스버그 산맥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기조산대에는 석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도, 중국, 남아공은 석탄 사용 비중이 상당히 높고 브라질은 석유를 많이 쓰고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많이 쓴다. 요 정도를 우리가 알아두면 요 문제가 풀립니다. 쉽지 않죠. 요 브릭스 국가들이 각각 어떻게 자원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밀조밀 세 개가 다 모여있는 인도, 중국, 남아공은 석탄을 많이 쓰는데 비슷한 지금 통계, 죄송합니다. 자, 비슷한 통계 수치를 보여주는 데가 이 가번의 사용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가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브릭스 세 나라가 이 가번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이 가가 많다는 거는 똑같은 자원을 세 나라가 많이 써야 되니까 인도, 중국, 남아공이 모두 석탄을 많이 쓰는 게 아닐까? 요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 중국, 남아공. 그럼 나머지 두 나라는 석유와 천연가스. 그죠? 브라질은 석유만,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둘 다 꽤 많이 쓰고 특히나 천연가스. 요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쳐다봅시다. 자, 일본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이 지금 한 30% 정도 석탄을 쓰고 있네요. 자, 나번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번을 한 25%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석탄 30에 나번 한 25 되면은 한 55% 정도 되는 걸 가나로 쓰고 있죠. 그러면은 45% 남는 게 45%잖아요. 지금 보면은 가가 30이고요. 나가 25고요. 그럼 남은 거는 45%를 뭔가 다른 걸로 써야 돼요. 상당히 많은 비율이죠. 미국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은 석탄 사용 비율이 더 낮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3%밖에 안 됩니다. 석탄. 그 다음에 나번이 뭔지 모르겠지만 한 40 정도 돼요. 그럼 합치고 나면 53이니까 여기도 47이 남잖아요. 그죠? 가장 사용 비율이 많은 게 가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 요 문제에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가나는 셋 중에 하나래요. 원래 이런 문제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석에너지 3종 중에 2개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원이 가려져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원, 선진국들인 요 G7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석유겠죠. 석유가 제외돼 있다. 이 통계에서 석유가 제외돼 있고 이게 천연가스다 하는 것을 요 선진국 통계를 통해 유추를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사용비율이 높은 그죠? 에너지 자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석탄과 천연가스가 가나고 자 그럼 AB 국가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A 국가는요 석탄도 천연가스도 많이 안 써요. 석탄도 천연가스도 별로 없으니까 여기가 브라질이겠죠. 석유만 많이 쓰는 곳. 그 다음에 석탄은 별로 안 쓰지만 천연가스는 좀 많이 쓰는 거 요게 러시아겠죠. 요렇게 판단하면 매우 잘 푸는 겁니다. 브릭스 국가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배울 테니까 지금 요 정도 알면 상당히 잘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석탄, 천연가스, 브라질, 러시아. 석탄, 천연가스, 브라질, 러시아. 놓고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프랑스는 석유 소비량이 천연가스 소비량보다 많다. 자, 이거 따져봐야겠죠. 자, 프랑스 보니까요. 석탄은 거의 안 쓰네요. 석탄 한 5% 정도 쓰고요. 자, 석탄 5. 그 다음에 천연가스 볼까요? 한 33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38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석유 소비량은 얼마가 되냐면 62가 되겠네요. 석유 소비량이 62%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소비량은 33%니까 어느 쪽이 많아요? 석유 쪽이 많죠.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고요. 가의 최대 수출국은 석탄의 최대 수출국은 브릭스 국가 중 하나이다. 우리가 석탄하면 수출 어디서 많이 한다 그랬죠? 오스트레일리아랑 인도네시아라고 했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인도네시아인데 둘 다 브릭스 국가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나는 가보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아니죠. 아니죠. 유탄가수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A는 B보다, 브라질은 러시아보다 국가 내 1차 소비량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우리가 수력하면 떠올려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브라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아마존 강이 흐르고 있죠. 세계 최대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 강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은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리을 해서 2번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문제 24년도 수능 6번이네요. 지도는 AC 작물의 주요 수출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수출국이에요. 이번에는 많이 수출한 나라인데 밀, 쌀, 옥을 어떻게 많이 수출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A 작물의 주요 수출국 볼게요. 자, A 작물의 주요 수출국 보니까요. 러시아가 색칠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캐나다가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 AC 모두에 해당되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자, 이렇게 세 나라가 A의 주요 수출국이고, 자, B는 뭔가 좀 튀네요, 그죠? 인도, 타이, 베트남이네요. 요거는 잘 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 나라를 보니까 미국하고요, 브라질하고요, 아르헨티나네요. 이렇게가 주요 수출국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B는 확실하잖아요. 완전 튀죠? 자, 이거 쌀이겠죠. 자,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들어있는 C가 옥수수. 그 다음에 비교적 추운 데서도 잘 자라는 게 밀. 그죠?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밀, 쌀, 옥 놓고 문제 풀게요. 자, 밀은 내건성이 약합니까? 내건성이 강해서 건조한 데서도 잘 자랍니다. 쌀의 생산량은 북아메리카가 오세아니아보다 많다. 자, 우리 쌀은 주로 아시아에서 생산하지만 북아메리카, 미국의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일부 약간 재배한다고 했습니다. 오세아니아는요, 거의 건조한 곳이 많아서 쌀 재배를 하기가 어렵고 땅도 좁아요. 그죠?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의 기원지는 아메리카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죠? 옥수수는 아메리카에서 기원했고요. A와 B의 밀과 쌀의 최대 생산국은 동일하다. 예, 최대 생산국은 같죠. 수출국은 좀 다르겠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자, 그 다음에 A, C 중 셋 중 국제 이동량은 쌀이 가장 적다. 예, 요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또 살펴봤습니다. 요 4번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생산량만 놓고 보면 중국이 1위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수출은 할 수 없다. 그죠? 왜냐하면 중국 내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래량, 여기 수출량에서는 잡히지 않는 겁니다. 자, 마지막 11번째 문제. 다음 자료는 1차 에너지 연별 주요 생산국의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이제 화석 에너지 3가지가 나왔는데, 자, 보시면 튀는 자료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가가 튀어요. 다른 건 미국의 비율이 상당히 높죠.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인데, 자, 중국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요게 바로 석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보면 키워드가 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천연가스는 별로 없고 석유가 세계적인 생산량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얘기했고, 다번에서 보면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는 천연가스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그래서 러우 전쟁 때, 그죠? 뭐 이렇게 유럽이 천연가스 때문에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자우민족주의적 움직임을 뭐 이렇게 당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유가 놓고 문제 풀게요. 석탄의 최대 생산국과 최대 수출국은 동일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 수출국은 오스트레일리아죠. 석유는 산업용보다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 맞습니다. 그죠? 석유는 많은 부분 수송용이고요.
석탄은 석유보다 1차 에너지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죠. 이거 반대로 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답으로 석유는 가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다. 아닙니다. 화석에너지 가운데 천연가스가 가장 늦었어요. 이 세 가지 중 다는 가스는 연소 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다. 아니죠? 가장 많은 건 석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15강에 있는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잘 학습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